그러면 우리나라 1, 4분기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지. 지금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3.7%, 영업이익은 9.1%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9.7%. 그래서 컨센서스 상회 비율이 59.3%,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40.7%. 이 정도라면 그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냐 하는 우려나 이런 부분들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우리 시장 지수 자체가 미국 시장과 똑같이 하락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만 분위기상 미국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면 이모징 마켓인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아. 그런데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여긴 지금 안 올려놨지만 올해 2022년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로 보면 아시아 쪽 라인이 미국 쪽보다 더 좋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미국보다 더 좋은 성장 흐름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보다 나은 게 정상이지. 그죠? 이제 푸틴의 광킥. 사실 5월 9일 날 그죠? 승전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좀 마무리를 하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원래 그러려고 했었던 것 같아. 그죠? 헝가리 총리의 말에 의하면 교황에게 러시아 5월 9일 종전 계획 요거가 이건 2월달 인터뷰인가 2월에 이야기를 했었던 그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종전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전승절 9일에 선전포고를 해서 나토하고 전면전을 할 거냐 예비군 총동원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제? 그런 가운데에 어제 러시아 제품 원자재 수출 금지, 그리고 제재 대상과 또 거래 금지, 그리고 임의이행 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계속 장기화되는 흐름. 이게 이제 자꾸 복병의 변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지. 푸틴의 광기가 결국, 그죠?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나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궁극적으로는 나토하고 이제 서방 국가하고 전면전이 붙어서 가는 쪽으로 가는 건 쉽지 않지, 그지? 푸틴이 지금 암 수술을 앞두고 있다느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뉴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예측해내는 건 쉽지가 않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그지? 일정 정도 지금 반영이 됐느냐 안 반영됐느냐라고 본다면 주가에는 반영이 많이 된 상태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5월 20일에서 22일 그죠? 초고속 정상회담 경제 안보 동맹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이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다자 경제 프레임워크 IPEF 가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왜냐면 지금 지난주에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이거보다 미국이 자국민의 노동시장 보호라든지 경제적 재건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 흐름으로 봐서는 이 CPTPP 가입보다는 IPEF를 통해서 중국을 배제한 그제 서방 국가 이제 동맹 국가들의 공급망을 구축하기를 원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건 예상이지 지금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고, 여하튼 반중 정서 이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반도체 공급망 이슈, 그죠? 여기에서 사실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 그죠? D램 이런 쪽에 중국의 수출 부분이 줄어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 쪽이 더 낫다. 그런데 소부장도 사실 이젠 많이 올라왔어. 그죠? 이 변화, 그죠? 이 반도체 안보 외친 6가지 파격 카드, 이때가 반도체 소부장, 이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가 반도체 소부장을 사야 되는 타이밍이었지, 지금 이제 와서 사는 건 단기적 조정 흐름에 놓여질 수 있는 범위라고 보는 거고,
여하튼 바이든이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지키를 바란단 말이야. 그죠? 지금보다도 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코로나와 반중 이 부분 때문에 중국에 있는 그지 공급망 부품사 이런 부분들을 자꾸 여하튼 자꾸 빼려고 하는 거야. 그제 그런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소재 부품 장비 쪽인 거지. 그제 대신 이제 그렇게 가면 국내에 그리고 값싼 노동력의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설비 공장을 짓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 철강 232조 이 부분에 재협상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고, 그죠? 뭐 하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한미통합수합 재체결이라든지 이런 식량 안보 문제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이지. 하여튼 뭐 이건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는 봐야 되는 부분이고, 뭐 어제 우리 소비자 물가 13년 반 만에 최고, 그죠? 거기에 또 우리 시장, 우리 금통위 5월 26일 날 금통위가 있죠, 그죠? 5월 26일 날 금통위가 있는데, 새로운 정부에서 처음 하는 금통위에서 연속해서 4월달 금리 인상 이후에 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먼저 이걸 할 거다 아닐 거라고 할 부분은 아니다. 그죠? 미국이 0.5% 금리 인상이냐, 0.75bp 인상이냐, 이 흐름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거에 대응하는 차원, 행여나 0.75bp 인상을 하고 더 많이 인상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이제 연속해서 금리 인상은 거의 뭐 지금 15년 전을 제외하고는 없었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지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분명하고, 자 1분기에 30조 원 공매도가 나온 상황이고, 그제?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놓여져 있는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지. 웬만하게 대형주 쪽에는 공매도가 이렇게 분기마다, 그죠? 21년 3분기에는 25조, 4분기에 26조, 1, 4분기에 30조 가까이 공매도를 때리니, 그죠? 대형주가 쉽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 이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6월 MSCI 선진국 지수 워치리스트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홍남기 총리가 뭐 미국 방문하고 뭐 하면서 뭐 했는데 뭐 성과는 없고, 그제?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다 보니까 여기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주, 조그만 테마성 종목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움직였는데 펀더멘털이나 다른 여타 실적 있는 대형성 종목에 비해서 너무 높지, 가격이. 그지? 그런 흐름들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두드려 맞을 수 있는 거고, 시장이 아직은 변화하지 않고 있지만 이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변화하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그죠? 금방 또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왜? 기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싸니까, 그죠? 다른 지식 올라온 거에 실적 좋다고 올라오는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큰 놈들은 그렇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LG노텍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른 애들 실적 발표한 조그만 부분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 시장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한국의 4월 한국 수출을 보게 되면 지금 비용 부담에 더해진 수요 둔화 우려가 일정 정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 3월 634억 달러의 수출 부분에 있어서 지금 4월 달에는 576억 달러로 조금 줄어들었지. 이건 계절적인 부분도 있는데 작년 512억 달러보다는 늘어났고, 그죠? 그리고 수입 부분도 3월 달 636억 달러보다 감소한 603억 달러.
작년도 4월에 508억 달러보다는 뭐 100억 달러가 더 높은데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 부분은 수입 쪽에서는 에너지 쪽, 그죠? 이쪽 부분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 부분이 26억 6천만 달러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시장 쪽이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시장은 공포의 역금융장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 파티는 끝났다 이미, 그죠? 그 속에서 이제 역금융장세라는 건 유동성이 빈곤한 상황 속에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장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들어와서 삼성전자나 이 시장 전반 부분에 있어서 1월 10일 날 3266포인트를 찍을 때 고점에서 주식을 매수했으면 기본적으로는 계좌가 40~50% 박살나는 게 정상인 시장이지. 왜냐하면 섹터의 종목 부분들이 그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고점에서 40~50%씩 다 박살나고 NFT 이쪽은 뭐 그거보다 더 많이 박살이 났으니까 이젠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40년간 이어진 저금리 시대의 종료고, 이거는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는 이젠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중물가, 중금리 시대로 가는 흐름 부분, 그죠? 그걸로 세계, 특히 미국 흐름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거는 비단 전쟁이나 코로나에 의한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탄소 중립으로 가는 인플레이션, 그죠? 그린플레이션과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쉽게 꺾이는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저금리 시대가 종료가 됐다는 거고, 앞으로도 중금리, 그죠? 3%대 중금리 시대가 미국이나 우리 시장도 미국이 3%대면 우리는 4%대 되겠지.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이제 30년간 유지된 세계화, 그죠? We are the world 하면서 공급망 어떻게 하면 싸게, 어떻게 하면 분할해서, 그지? 노동력이 싼 나라에 공장을 짓던 이런 세계화가 변하는 거다. 탈세계화를 하는 거다. 그죠? 그 탈세계화에 서방 국가와 비서방 국가의 공급망, 이 부분을 재구축하는 과정, 그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그죠? 이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가들의 코스피 지수 구간대별 자금 유입을 보게 되면 3,100에서 3,200포인트, 이제 2020년부터 지금까지를 보게 되면 요 3,100, 3,200에서 가장 많은 31조 8천억 정도를 매수했고, 그죠? 오히려 지금 2,500, 2,600포인트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매수가 2조밖에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2,600에서 2,800으로 오는 부분에 있어서의 매수세, 이거는 매물벽은 그렇게 크지 않아. 그죠? 이 3,100, 3,200을 돌파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야 되는 거지. 그지?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로 봤을 땐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 부분이 3,100, 3,200인데 여기에 매물을 갖고 이 지수로만 보면 답이 없지. 그죠? 그런데 국면별로 섹터 부분에 로테이션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어떻게 가느냐의 차이가 이제 큰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 여하튼 그런 과정에서 어제 미국과 일본이 최첨단 2나노 칩 생산 협력 합의를 했지. 이런 것도 아까 이야기했었던 탈세계화, 그죠? 중국이나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첨단 반도체를 양산하고 개발하는 가운데에서도 한국과 대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인텔이 뭘 어떻게 하겠다 한 거잖아. 한국하고 대만 의존도가 너무 심하니까. 그죠? 일본도 90년대 당시에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었는데 현재 점유율이 10%. 지금 일본은 엔화 약세,
그죠? 엔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정말 잃어버린 30년이 되는 흐름 부분으로 가고 있지. 금리도 못 올리는 상황. 응? 왜? 고령 인구가 많은 가운데에서 성장률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은 물가가 아주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 전쟁이나 이런 공급망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가까지 올라가니까 일본도 아주 죽을 맛인 시장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결론은 역시 수급 문제가 안보에 대한 우려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은 당분간 큰 종목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상대적으로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러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시향관을 갖고 있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침에 이야기한 것처럼 크게 올라갈 일이 없다. FOMC를 앞두고 이제 FOMC를 앞둔 상황에서 누가 고양이 목에 종을 달 거야. 그지? 종 달아서 주가 올렸다가 미국 시장에서 행여나 엉뚱한 얘기가 나오면 그거 피해 볼 건데 누가 목숨 걸고 먼저 총대를 매겼냐고. 그럴 주체나 그럴 담당 흐름 부분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